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신념은 강해집니다. 열린 자세로 살아가고자 마음먹어도 수십 년을 믿고 따르던 생각을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은 굳어진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고난인 것이 누구에게는 도전의 기회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강한 신념은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지만 때론 인생의 시련 앞에 쉽게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큰 목표는 세우되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은 수많은 고민거리에 파묻혀 살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 짐을 하나둘 덜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신념은 버리십시오. 바람처럼 유연한 마음가짐이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마음 비우기. 당위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당위적인 신념이란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처럼 무조건적인 굳은 믿음을 말한다. 삶에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념이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무조건 그래야 한다거나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는 식의 믿음은 때때로 위험하다. 조화와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도 없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믿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꽤 비슷한 것을 믿는 경우도 많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뭔가를 믿거나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나의 믿음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나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다.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 언젠가 들었던 신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규칙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가 있었다. 그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조직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9시면 업무가 시작돼요. 이것이 규칙이죠. 그런데 꼭 5분, 10분씩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는 창밖을 내다보니 직원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9시만 되면 시계와 빈자리를 번갈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마디 하자니 쪼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만히 두자니 전체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머리를 맞댄 채 고민에 빠졌다. 이윽고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과 9시가 넘었는데도 빈자리가 있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빈자리가 주는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없다. 그때그때 알맞은 도리 편에 서고 알맞은 도리에 따른다. 논어 2인. 성인은 꼭 그러한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보통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흔히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장자 여러구. 공자와 장자는 세상을 내게 맞추는 대신 나를 세상에 맞추는 지혜를 소개한다. 동양에서 성인 군자란 대인과 같은 말이다. 대인이란 큰 사람을 뜻한다. 공자와 장자가 말하는 큰 사람의 기준은 체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며 좁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넓은 마음씨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말하며 좁은 마음씨란 급급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여유 있는 마음은 남들이 나를 쫓아 살도록 만들지만 급급한 마음은 내가 남들을 쫓아 살도록 만든다. 장자는 미삭삭연야라 하여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조급한 생각이 들도록 부채질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고집이다. 물론 모든 고집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고집에도 좋은 고집이 있고 나쁜 고집이 있다. 좋은 고집을 의지라 하고 나쁜 고집을 억지라 한다. 의지란 나를 극복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억지란 남을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억지 고집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융통성이다. 융통성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사고와 다르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귀걸이를 코걸이로, 코걸이를 귀걸이로 둔갑시키는 부류를 흔히 회색 분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융통성의 본질은 내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 나를 이겨낼 것인가, 남을 이겨낼 것인가에 있다. 장자는 고집만 부릴 줄 알지 융통성은 모르는 사람이 겪는 문제를 지적한다. 무력의 동원 유무가 그것이다. 고집만 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힘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이란 절대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순자는 마음이 모습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 억지스러운 고집은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라는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면 사람들이 계곡에 물이 모이듯 몰려든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키면 사람들이 계곡으로 물이 흐르듯 따르게 된다. 좋은 분위기란 강제하지 않는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급급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가장 깨기 어려운 나라는 고정관념.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규칙은 늘 공리주의적 성격을 띈다. 공리주의의 기본 전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가 소수가 되기도 하고 최대 행복이 더는 최대 행복이 아니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규칙이란 영원히 지켜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앞서 규칙을 몹시 중요시했던 상사는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전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내일은 담배를 피우는 자리에 슬쩍 한번 가보려고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나누는지 나도 좀 끼워달라며 장난이라도 건네면서요. 이렇게 바람을 쐬니 잠도 깨고 여유롭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요. 융통성이란 그때그때 알맞은 도리 편에 서고 알맞은 도리를 따르는 삶의 지혜를 말한다. 융통성은 나와 남 모두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고집은 나와 남 모두를 수동적이며 강제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 꼭 그래야 되거나 절대로 그래선 안 된다는 억지스러운 고집과 당위적인 신념 대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유와 융통성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한없이 늘어지는 하루가 조금은 덜 피로해질지도 모른다. 공자는 함께 따라주는 것이 곧 발음이다 라고 말했다. 고집의 다른 말은 고정관념이며 가장 깨기 어려운 고정관념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큰 사람의 길은 이로부터 열릴 수 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인생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유연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편안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